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쟁점을 올린 이슈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난마 사태 후폭풍입니다. 논란의 당사자 물러났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남겼는데 그 전에 조금 확인부터 하고 들어갈 게 좀 있어서 옆에 나와 계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런 그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금감원장 낙마 사태, 이거를 특감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내놔서 홍준표 당 대표께서는 아마 지금 이제 특검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의지의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표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예. 그 부분이 원내 사령탑인 제가 저희 의원들과 의총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한 문제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국회 보이콧은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만 뭐 보인다면은 야당으로서는 국회는 소중한 공간이죠. 예. 전향적인 자세로 하면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검 받아들여야 되고 그동안 이 공정한 방송을 위한 이 방송법 개정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 방송법 개정과 특검은 뭐 필연적으로 꼭 성사돼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특검을 받지 않으면 보이콧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1야당의 생각인데.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은 홍준표 대표랑 같은 말씀이시네요. 아직 생각이 좀 정확하게는 다른 거.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네. 말씀이시네요. 특검에 관해서는 뭐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안들이 특검을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특검을 할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특검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방송법, 공정한 방송법을 이야기했는데 공정한 방송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방송법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런 안을 충분히 냈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야당이 방송에 영향을 좀 더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낸 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법 문제는 일단 제가 여기 토론 대상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접도록 하고요.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당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입장이십니까? 혹시 그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죠. 지금 4월 국회만 놓고 보면 예.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자신들이 발의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해 놓고 예. 이제 한국당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예. 자신들이 발의해서 농성까지 한 법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과 다른 어떤 국정 사안에서 논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다시 또 방송법 문제를 꺼내 드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게 역시 쟁점 중에 하나긴 하니까 네. 예. 노회찬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홍준표 대표께서 그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날짜에 오늘 행정안정위원회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상임위 소집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보이콧은 또 같은 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특검 문제는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주요 관련자들이 다 체포돼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돼 있고 증거가 다 압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은 그 다음 뭐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이르다고 보고 또 그걸 이유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는 더더욱 천부당만부당하며 특검을 진짜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권성동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 강원랜드 사건 부정청탁 518명이 부정청탁되는 채용되는데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이 7명이나 가담이 돼 있는데 그중에 1명만 체포동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고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현직 평검사가 항의를 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됐는데 이거 특검 안 하면서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말저 정의당의 당 대표가 지금 현재 전국 상황을 보고 이렇게 특검 입장을 좀 강하게 가졌더라도 원내 운영에 관한 입장은 원내 대표의 판단이죠. 우리 홍준표 당 대표가 지금 현재 이 댓글 공작 이 여론 조작 문제는 얼마나 이 국정농단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사를 두고 국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들어보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 상임위 소집은 당연히 저희들은 지금 상임위 소집해서 지금 현재 특히 서울경찰청의 이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나중에 토론하겠지만은 과연 지금 이 댓글 공작 부분이 제대로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경찰 불러가지고 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회 보이콧하겠다고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본회의도 부분에 열어서 대해서, 대정부 예. 질의도 하면 네,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원래 이 당은 당을 대표하는 분이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는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고 당 대표는 일종의 그 당의 총노선이거든요. 당원들 의사까지 결집할 당원들 안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런데 당 대표는 특검을 안 하면 보이콧하겠다고 그러고 원내 대표는 활동 말동 이런 자세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럼 원내 전략은 당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 서로 다르게 가겠다는 거고 또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또 국회를 열면서 실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본회의는 안 열고 있어요. 본회의를 안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를 좀 홍문종 응? 그리고 강원랜드에 그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두 분 체포동의안 온 거 그거 방탄하느라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원식 우선 원내대표께서 제 얘기하니까 우선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부터 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콧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는 보이콧하면서 필요한 것만 쓰고 당 대표는 보이콧한다고 그러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그러면 하시든지 저희는 정말 본회의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자, 원식 원내대표. 저한테도 발언을 예. 주시는 게 공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저는 언제부터 정의당이 저렇게 여당이 되나 잘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의당이 지지율은 낮지만 그래도 항상 어떤 정의의 편에서 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일정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야당한테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 잘못됐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오늘 김기식 건 뭐 드루킹 건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검이나 또는 뭐 본회의 보이콧을 가지고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뭐 72비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 그 한꺼번에 계시죠. 하시죠, 나중에. 예. 이 국회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손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서 집권당 원식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 예. 설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에서 좀 정부를 심하게 공격하고 이러더라도 집권당 원내대표면은 품격과 좀 이렇게 전체 국회가 이렇게 좀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 국민들 온 국민들 지켜보는데 시작하자마자 야당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국회가 방탄국회 쉽게 말하면 체포 동의안 자유한국당 의원 2사람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국회 이렇게 정상화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정상화합시다 그러면. 저 좋아요. 그럼 왜 민병두 의원 체포 동의안 저기 사퇴 처리안 민병두 의원 사퇴 처리안은 이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국회 정세균 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걸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민병두 의원 지난번 미투 사건으로 이 사퇴 처리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의장 문제로 민병두 의원 사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만류하신 분이에요. 자, 저런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이 되지 않는 게 마치 자유한국당과 야당들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설사 본인이 좀 공격을 받더라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를 푸근하게 품을 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야당보다 더 그냥 심하게 공격하고 매도하고 애국하고 호도하고 잘못한 알겠습니다. 거는 잘못했다 그래야지. 예. 양쪽에서 하나씩 다 걸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평화와 정의는 교섭단체는 여당이 아니고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평화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까 특검을 갖다가 왜 야당에 대한 특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야당에 대한 특검이 아니고요. 그 야당분들이 여당이었을 때 저지른 기득권 횡포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518명을 뽑는데 1,500명이 5,000명이 몰렸던 10대 1의 경쟁률을 가지는 그런 채용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채용된 사람이 518명인데 전원이 부정 채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드러나 있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그 다 집권 여당인 시절에 부정 청탁했던 겁니다. 그럼 그게 특검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때 특검을 하는 거지.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예? 검찰이 수사를 못해요? 수사를 못하니까 내부에서 그 평검사가 그건 내부 박근혜 정부 고발까지 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검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거예요? 정부의 검찰에서 이 지금 두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합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뭘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을 아니,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김동철 의원님. 아니 저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 발언이 아니, 잠깐만. 김기식 원장 문제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 본이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인사 검증을 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고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선관위에 유권 질의를 구해가지고 사퇴하는 절차를 구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 김기식 원장이 아니, 지금 이제 특검 금융감독 얘기하는- 행정 아니, 금융감독 김기식 원장으로 원장하고 알겠습니다. 범죄 저 혐의 드루킹 때문에 사건에 이렇게 대해서 사퇴한 특검을 건데 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어떤 거 없는 김동철- 가운데인데 김동철 이야기를 대표 끄집어내요.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거는- 왜 뜬금없습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불합격된 지금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원망해야 예. 됩니까? 지금 살상 여기 오늘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을 하죠.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게 생산적이 될까 안 될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죠. 양쪽에서 모두 무슨 얘기가 일단 나왔냐면 특검을 하되 물론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이신지 모르겠으나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검찰 수사 지켜보고 특검 넘어가는 것도 순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똑같은 얘기를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하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예. 이 문제를 예. 홍준표 대표와 조금 생각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면 보이콧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함께 논의할 그런 의향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을 11시에 대검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상 이 드루킹 사건은 3주 전에 이미 이 드루킹을 갖다 경찰이 구속했지만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수사에서 기본인 계좌 추적이라든지 핸드폰 통화 이런 내역을 조회한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어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제가 오늘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걸 미투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랜드 사건이다 뭐 이런 걸 다 특별검사 특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드루킹 이 문제도 검찰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별 수사팀을 꾸리든 수사본부를 하든 특별 수사단을 하든 어떻게 해서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국회가 이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한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에요. 예. 그 즉 그 말은 검찰이 이 드루킹 수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국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낸다면은 저희들이 특검할 일이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특검을 하려면요. 범죄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낸 거를 보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이걸 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한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그 김경수와 그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 이렇게 되어 예. 있어요. 김경수 의원과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지금 뭡니까? 특정돼 있나요? 이건 굉장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아직 김경수 의원이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이 전혀 드러난 바가 없어요. 드루킹의 범죄 행위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김경수 의원과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특정돼 있는데 김경수 의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특검도요. 다 의혹 사건입니다. 8가지를 명시했는데 그중에 특정돼 있는 범죄 행위가 없어요. 무슨 의혹 사건, 무슨 의혹 사건. 이거는 특별검사 등 임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특검을 발동할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드루킹의 범죄 사실 그거는 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그 북에서 온 이 선수단에 대해서 예. 그 여론 조작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피해자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저희고 저희가 고발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구속을 했고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지켜보고 예. 그리고 미진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일단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찬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 노회찬 원내대표님 네, 평화정의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긴 지금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서 평화 쪽에서 네. 우리는 특검 하자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오늘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오늘까지로서는 그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콧 문제는 저희도 특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원식 대표가 법률가도 아니면서 그냥 좀 국민들을 그 뭐 현혹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그런 의혹이 있거나 분명하게 드러나면 특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드루킹을 긴급 체포하고 나서 구속하고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예. 그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가 될 때까지 휴시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마지못해서 시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문자가 A4 용지 30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범죄자 드루킹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충분한 공범의 혐의가 있는 겁니다. 공범의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가 예. 김경수 의원이 그 문자 메시지 읽지 않았다.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찰청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거고, 검찰이 그 전에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검찰까지도 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는 특검으로 갈 제가 수밖에 한 없다. 말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이제 제가 잠깐만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 발언 원식 너무 의원이 많이 하고 많이 한 있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알았어, 짧게 이 해주세요. 드루킹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한국당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의 자작극을 민주당이 수사 촉구해서 이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정확하죠. 인정하실 그럼요, 거고요. 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주전하는 게 순리예요. 민주당은 피해자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꼬리를 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오후 4시 30분경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입장을 냈어요. 예. 이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는 겁니다. 이런 정부가 그러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세상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김경수 의원하고 연관성이 의혹만 제기했다는 것인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를 이렇게 청탁을 받았어요. 이 청탁을 받고 백원우 민정수석이 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과 그 도모 변호사죠. 이 사람하고 직접 만나요. 만나서 쉽게 말하면 김경수 의원이 청탁받은 이 인사를 인사 검증한다고 민정비서관이 만난 사실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혹으로 제기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이거 하나만 더 예.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한 오스카 총영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대선 공간에서 댓글 공작으로 획획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해달라고 드루킹이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킹이 총영사로 추천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자기네들이 농공 행상이 아니라면은 예. 대선 공간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하러 백원우 민정수석이 이 사람을 인사 검증한다고 만났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핵심은 드루킹의 자금 출처라든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비롯한 이런 인사 커넥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명명백백한 이렇게 수사를 해 들어가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꼬리 자르고 숨기는 게 누굽니까? 자, 제가 한 말. 자금 출처 수사합시다. 그리고 그걸 거기에 합시다, 무슨, 그랬겠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수사합시다. 그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수사하면 됩니다. 뭐 괜히 특검 주장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특검은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사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그럼 수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생각 없고요. 또 하나는 공짜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그런 사람 추천하면
당연히 취직을 시켜줬어야죠. 취직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취직 안 시켜주는 거, 송영사로 안 보내주는 건 뭐냐면 그 도모 씨가 대형 로펌 변호사고 일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어서 일본에 가서 뭐 일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를 하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칼슘을 써야 되는데 비타민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을 김경수 의원이 오니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누가 추천하면 다 받습니다. 웬만한 사람. 그러면 글로 보냅니다. 보내서 검증해서 안 되겠다. 안 썼다는 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공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무슨 커넥션이 있었으면 자, 시켜줬어야죠. 무엇이든 저 소설 시켜주지 않은 거는 그만큼 관계가 잠깐만요. 예. 그렇게 무슨 결탁돼 있다거나 무슨 음모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과거 생각해 보세요. 작년 5월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민주당 간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던 취하기로 사람을 했죠. 다 취하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제가 해야 거기에 정당 관계자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당직자들이 다 대상인데 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바로 이 드루킹이라는 김모 씨를 갖다가 서로 고소 고발 취하 요건에 이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이제 보도도 해드렸는데 그건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네, 제가 네,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이기 저, 때문에 네, 그러시죠. 말씀하시고 예. 우 대표께서 받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식 대표는 부탁했는데 인사청탁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뭐 또 일 처리 제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때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하시는구나. 아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서 5번 이상을 만났어요. 예? 대선 기간 그 어려웠던 김경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수행 대변인입니다. 복심이고 분신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지만 우리 저 고발장에 우리 바른미래대 전신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고발까지 했어요. 드루킹에 대해서. 예? 드루킹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 친절하게 이 사람 고발 취해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민주당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고소고발을 취하할 때는 당 관계자 의원만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 관계자도 아닌 사람을 평당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과 얼마나 특수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무슨 오사카 총영사 청탁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저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예. 네, 반론하시죠. 그거는 아니, 사실 근데 뭐 이번에 두 분께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먼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이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다양한 소설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지만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1월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 댓글 활동을 왜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를 밝히는 일인데 이 부분은 이미 어저께 날짜로다가 조사가 끝나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배후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여당에게 불리한 어떤 댓글 활동을 하면서 여당의 지시를 받았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확인된 겁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아까 저기 얘기한 청탁이니 뭐니 모든 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증거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댓글 활동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그냥 응원하는 그런 지지 운동을 그냥 합법적으로 한 건지 별일을 안 한 건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추가 기소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지켜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조사에서 어떤 것도 확인된 게 없고 어떠한 사실도 증명된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소설을 갖다가 뭐 지금 뭐 신춘문예 합니까? 이런 소설 저런 소설 다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심사를 갖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특히나 또 이것 때문에 국회가 중단돼야 된다. 아니 이것 때문에 실업자들이 실업수당 못 받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청년 실업자들이 일자리 못 찾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이것 때문에 국회를 파행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 수사를 갖다 하고 있고 그게 뭐 몇 년간의 수사도 아니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논의를 하면 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빌미로 국회를 가동 안 시키는 거는 그- 너무 명분이 잠깐만요. 없다는 예.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엔 우원식 대표께 제가 드리고 사실관계를 바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김동철 대표께서 사이가 틀어진 후에 자리를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허위 사실입니다. 자리를 안 줬기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사에 이미 나와 있고 그거는 작년 연말에 벌어진 일이고 1월 달에 이런 그 민주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얘기는 허위 사실이니까 그거는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 문제에 관해서 그 고발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두 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문서는 이겁니다. 그때 서로 고소 고발하기로 해서 오늘 어느 신문에 의원과 당직자만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당 송기현 법률위원장과 이용주 국회의원 간에 양쪽 법률위원장 간에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처음 이런 사람들을 취하해달라고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총 7건인데 그중에 문펜 카페 지기 위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건수는 9건인데 여기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이 카페지기들이 그런 고발당한 걸 모아왔기 때문에 9건에 13명, 14명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가져온 문서가 이겁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맨 끝에 문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펜. 이거는 예. 국민의당 문서입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고발장은 국민의당이 고발한 것이고요. 우리가 고발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펜 카페지기 위해 13명이 누군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문펜 안에 누구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그 안에 예, 이른바 그- 드루킹? 예, 그 고발장 안에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한데요. 예. 고발장은 국민의당이 고발한 거니까요. 아니 참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게 그때 주고받은 문서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과 당직자만 하자고 했던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 보면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펜 같은 사람은 당직자도 아니고요. 예. 자, 아니, 그러면 참, 지금 아니, 정확하게 짧게 예. 제가 사실관계만 예, 짧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자, 하겠습니다. 고발을 당한 사람이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할 때는 고발장을 기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고발장이 있어야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고발할 때 드루킹이라고 썼어요. 드루킹이라고. 예? 고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김동원이라는 이름은 몰라요. 그건 국민의당에서 드루킹만 한 알아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보고 민주당이 취하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드루킹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아니 됩니까? 고발장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선거 고발장이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아니 제가 고발 이야기하니까 아, 들으세요. 잠깐만요. 예, 제가 김동철 이야기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드루킹이라고 해서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취하라고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드루킹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틀어졌다는 게 금년 1월 달입니다. 1월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틀어져 가지고 드루킹은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정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과 적어도 1월 이전부터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뭔가 이제 얘기는 뭐 알 수 없지만 뭔가 관계를 복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소위 돈모 변호사를 오사카 종용사로 추천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되지는 않았지만 예. 아까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고 종용사를 추천하고 나서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고 그 전 훨씬 전에 적어도 금년 1월 이전에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드루킹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고요. 예. 제가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번 예, 거는요. 예. 바로 아니, 반론 듣고 네,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토론의 효율상. 아니 그런데 그 아니 제가 오사카 총영사로 그 변호사를 추천한 거는 작년 5, 6월 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도가 거예요. 됐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선 끝나고 그쪽에서 5월 이후죠. 대선이 5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이후인데 어느 그러니까- 시점인지는 아직까지 안 아니요, 나왔습니다. 그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예, 지금 나와 한참 있죠. 잘못 알고 계신데 대선 직후에 아니 그 했고, 변호사가 본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예. 엊그제 그 입장문에 보면은 자신이 그 청와대에서 불러서 가서 민정비서관을 만난 날짜가 그 6월로 돼 있어요. 금년 3월입니다. 자, 저 완전 그래서 잘못 작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제가 아까 아니고 발언을 안 금년 3월 했을 말이에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건 이제 아니고. 예. 저 우리 노회찬 대표나 우원식 대표께서 전혀 이 실체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그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게 청와대 애초 민정비서관이 김기식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2차 해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백운호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백운호 비서관은 올해 3월 중순에 그러니까 지난달 3월 중순에 만났다는 건데 이 도모 변호사께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3월 말에 만났다는 거예요. 올해 3월 말에 만났는데 이미 3월 말에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 백운호 이 민정비서관이 만났을 때는 이미 이 드루킹은 서울경찰청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청와대 이 백운호 민정비서관은 마치 도모 변호사를 만나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실체는 이제 백운호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인사청탁 협박에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나 노천 예. 대표님은 이 실체를 잘 제가 모르는 정리해서 거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너무 소설 쓰지 마시고. 아니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의 혐의를 이제 의혹만 제기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올 1월 17일 날 평창 동계올림픽에 드루킹이 댓글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가 됐는데 지금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서 밝혔다시피 이미 작년 대선 공간에 민주당에서 서로 고소고발 취하하자는 대상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지난 대선 공간에서부터 드루킹은 예. 민주당의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이분이 네. 엄청난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 행상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이거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의 취업 청탁이에요. 바로 이걸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강원랜드 이야기했는데 강원랜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알겠습니다. 가장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될 거는 오사카 총영사 취업 청탁받은 바로 김경수 의원과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청탁을 실질적으로 실천시켜 주려고 한 청와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그 밑에 이 백운호 행정관이 처벌받아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제가 자, 정리해 그렇다면 주시고요. 한번 짧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두 분께 그렇다면 연달아 그렇게 드릴게요. 예. 그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 작년 대선 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도움을 줬고 예. 그걸 공개하면은 정부 여당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줬는데 예. 자기의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줬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이런 예. 사람을 구속 안 되게 정부 여당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하죠. 사이가 그러니까, 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이가 틀어져서 구속시켰다. 잠깐만요. 더 이상 말을 막기 제가 위해서. 정리해서 아니 말씀드릴게요. 그게 말이 막히 아니, 제가 그래, 정리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손사님 아니, 지금 제가 말이 안 중요한 되잖아요. 아니 노회찬 대표가 한 아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거기 때문에 제가 저 말씀이 아주 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드루킹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3월 14일 그러니까 3월 17일 날 이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요. 언젠간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의 뉴스 메인 장식하면서 니들을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라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바로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미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서 살상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게 아니, 제가 요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 또 잠깐만요. 물어보세요. 아, 요한 잠깐만요. 말씀만 드릴게요. 아, 저 잠깐만요. 지금 저기 노 의원님. 예. 아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 정리해서 대표께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진술돼서 나온 거나 또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한 거를 다 합쳐보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대선 때 도왔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네, 자, 그러니까 안 도왔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대선 예. 때 되면 우리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대선 후보일 때 여러 사람들이 돕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그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뭘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참 고맙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드루킹이 그렇게 대선 때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고맙죠. 그 과정에 와서 그 모임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무슨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사람도 많이 오고 기본적으로 한 500명씩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력 있게 활동을 했어요. 거기 와서 강연을 한번 하라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다른 일정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거기를 한번 방문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선 끝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지 그걸 목표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자기 주변에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저 일본의 총영사로 보내줘라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대형 로펌이고 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청와대로 보냈어요. 검토해보니까 그 사람은 외교 역량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서 다시 돌려보낸 거죠. 이게 팩트죠. 그 다음에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매크로를 저쪽에 사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했고 2월 달에는 김경수 의원한테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그 협박을 받으면서 아니 자기가 무슨 왜 협박하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서 민정에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이 그 사람을 따로 만났습니다. 예. 그러고 보고서 그때는 근데 이미 2월 달에 오사카 총영사를 내정해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언론에 누가 되는지 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사람은 정해놓고 만나서 당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러 만난 겁니다. 이게 전체가 팩트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그러면 있는 그 팩트고요. 중대한 허위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리고 아주 잠깐만요. 중대한 문제예요. 그 말씀 계속하세요.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도와준 중대한 허위 사람인데 사실이 나왔어요.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요 점이 가장 중요하죠. 둘 사이의 관계를 가장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안 보낸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같은 때 그런 국정농단 할 때는 그런 최순실이 추천하면 다 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조금 가지만 전에 잠깐만요. 저 선생님.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예. 이번에 총영사로 간 사람 네. 오태규입니다. 오태규 씨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게 있죠. 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월입니다. 이런 1월이요? 예, 제가 이 제가 부분에 좀-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설명드릴게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예.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엄청난 중요한 내용인데 허위 사실을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도모 변호사가 3월 하순경에 백운우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그 도모 변호사는 인사 추천이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와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백운우 민정수석이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니까 민정비서관으로서 만났다는 건데 이거는 도모 변호사하고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그 도모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틀림없이
오사카 총영사로 이렇게 인사 검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 추천이 돼 있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는 한마디로 김경수 의원이 협박하고 있으니까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 드루킹은 17일 날 이미 3월 17일 날 서울경찰청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배구는 민정수석이 제가 이 비서관이요. 오사카 총영사 흔히 말하는 추천을 했다는 도모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허위사실 거짓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제가 한 있는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드루킹이 말씀 금년 1월 달에 김경수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수는 드루킹이 추천한 도모 변호사가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이미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1월 달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드루킹이 계속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그래, 후임자 누구 하나 보자. 후임자를 누구 하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오태규를 오사카 총영사로 2월 달에 내정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거기서 열을 받아버린 겁니다. 네? 자기가 추천한 도모 변호사는 외교 경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전혀 똑같은 사람인 오태규를 갖다가 임명을 하니까 거기서 열을 받아서 돌았는데 예. 근데 정작 청와대는 어떻게 했느냐. 3월 말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모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으니까 나 좀 만나보자 해서 만났어요. 이게 청와대에 팩트예요. 이런 이중 플레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우원식 원내대표는 왜 허위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드루킹하고 연관성은 이래. 3월 14일 날 이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이 니들 2017년 대선 댓글 보다에 진짜 배우가 누군지는 알아? 진짜 까줄까? 이 내용을 바로 이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즉 그 말은 지난 작년 대선 공간에서 이 드루킹이 댓글 공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여기에 직시한 겁니다. 예. 이걸 말씀하세요. 부정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좀 다른 아니 이게- 원식 원내대표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원 제가 지금 지원한 건 제 지원했다고 얘기를 그랬잖아요. 예, 지원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원한 게 불법은 아니에요. 이 사건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 사건입니다. 지원한 게 아니, 불법이 대표. 아니라고. 예? 아니 아니 우 대표 자, 이게 잠깐만요.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 지원한 게 불법이 아니라 예. 불법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선관위가 3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2017년 3월에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불법 선거 사무실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거기에 5명을 고용을 했어요. 핸드폰이 170개가 나왔어요. 아이디가 614개가 나왔어요. 그래 그런 것을 고발을 했는데 아니 이 선거 기간에 유사 선거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아니 범죄입니까? 그러면 왜 취하해 줬어요? 예? 왜 취하해 줬어요? 아니 서로 취하는 간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서로 지난번에. 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했잖아요. 아니요. 서로 간에. 그렇게 심각한 걸 왜? 요거는 내가 답변을. 이거는 치아 행건이 아니고요. 아니 국민의당이 취하했어요. 이야기 그때.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난번 취하가 대선 행간이고 대선 때 거. 대선 때 거, 대선 때 거. 이 건은요. 아니 잘 모르시는데. 아니. 자, 알았습니다. 대선 때 거 얘기예요. 예, 잠깐만요. 요것만 좀 확인을 해보죠. 아까 잠깐 확인이 안 끝난 문제여서 그 드루킹이 왜 지금 총영사로 간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이 아까 1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 글을 보면 오사카 총영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안희정 지사 낙마 이후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3월이 됩니다. 예. 1월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1월이고 그다음에 오태규를 내정한 것이 2월입니다. 예. 근데 오태규 내정 사실을 내정 발표하기 전에 벌써 드루킹이 알았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럼 1월에 비난을 했다고 하면 2월 달에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2월이든 1월이든 네, 그건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확인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1월이든 2월이든 비난을 했을 경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도모 변호사를 만난 게 3월이라면서요. 3월 하순입니다. 3월 3월 하순. 네. 그때는 이미 드루킹도 다른 사람이 총영사로 내정됐다는 것을 안 다음일 거 아니에요. 알고. 네. 비난하고 네. 만난 그렇습니까? 거니까. 그건 기보도를 전제로 해서 예. 언론에 이미 알렸거든요. 예, 그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아까 네 분이 토론한 것을 들어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김경수 의원이 이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경수 의원이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민정 쪽에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요. 그런 상태에서 만난 이게 거죠. 여기서 무슨 음모가 있다는 게 잠깐만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 도모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이미 예. 이때는 백오로 민정비서관을 만날 때는 이미 드루킹은 서울경찰청에 의해서 구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구속된 상태인데 백오로 민정수석은 이 추천이 있어서 만나자는 그런 연락을 해서 만났고 마치 인사검장의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뭐냐? 이걸 드루킹을 우리 세상하고 이미 격리시키는 그런 전략이 근데 이미 생각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작전이 예, 아니, 이미 시작이 된 예, 예. 거예요. 너무 소설을 아니 쓰시는 그렇게 하고 만났다니까요. 아니 너무 소설을 아, 쓰시는데 제가 좀 가운데로 이게 끼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이게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 그분이 그 역량도 있고 괜찮은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못 주게 되면 그분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예도 필요하죠. 말이 왜 자, 그런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잠깐만요. 음모라고만 얘기하는 건 이게 말이 안 그 양쪽에서 지금 전부 물론 뭐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그냥 추측으로 에 의해서 양쪽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아니, 계시기 저는 때문에 기사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 이런 걸 예. 종합해서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점을 자꾸 여쭤본 것이 그것부터가 양쪽의 얘기가 다른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월이든 2월이든 드루킹이 지금 오사카 총영사로 가 있는 사람을 비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월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람을 동호 변호사를 만났을 때에는 예. 이미 김경수 의원이 협박을 받고 있었다거나 하는 것을 알려줘서 만났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확인하는 그게 겁니다. 이런 게 소사님이 이게 예. 이런 거예요. 협박을 받았으면은 이미 오사카 오태규 총영사를 임명하기 이전에 예. 만났으면은 이게 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는 오태규 오사카 총영사를 이미 임명해놓은 이후에 내정. 그리고 3월 17일 날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드루킹을 구속시켜요. 예. 그 이후에 이 드루킹이 추천한 자, 알겠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저거 도모 예, 변호사를 예, 그 말씀 다 3월 하순에 알겠는데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리할게요. 예, 예. 예. 이건 뭐냐면 이쪽에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도모 변호사 건이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당연하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협박받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알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만나서 그것이 뭐 예의상 만났는지 아니면 무마하기 위해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만났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만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얘기한 거는 백원우, 김경수 의원, 백원우 예. 비서관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한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 왜냐하면 이건 이건 제가 한 말씀 너무 드리겠습니다. 소설을 쓰니까. 여기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한 가지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게 뭔가면은 예. 드루킹이 검찰의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어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기소한 데 따르면은 이번 그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 댓글을 쓴 이유를 예. 댓글 공작한 이유가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예. 보수 세력들이 불법 댓글을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전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크게 도와줬고 그래서 청탁을 했고 청탁이 안 되니까 보복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를 짜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다 보복이 아니라는 게 본인 주장이에요. 순사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우리끼리 제가 여기서 요 소설을 부분 아무리 써도 제가 제일 문학 문제 전집을 제기를 만들 것도 많이 아니고 했으니까 진실을 경찰 이야기를- 수사에 맡겨야 된다는 아니요. 자, 얘기예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예. 진실을 조금만 아니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 도모 변호사는 말이에요. 예. 앞으로 특검이나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사 관계 기관에서 자신을 부르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은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이런 문제를. 자, 뭐 김경수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뭐 반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그러한 반협박
내지는 뭐 실질적인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민정비서관이 만났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 쪽에서는 그때까지 이 카드가 살아 있었으니까 만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속였죠. 살아있는 아니 제가 것처럼 지금 정리 속였다는 중이니까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뭐 더 그 얘기를 더 가져가 봐야 똑같은 평행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상당히 제가 중요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예. 저 경찰 수사에다 맡깁시다. 예,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아니, 그러게. 소장님 경찰이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럼 봐요. 경찰 김경수 수사에서 의원이 어떻게 구속이 예. 됐어요? 지난 대선 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왔기로서니 예. 오사카 총영사의 청탁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협박하더라. 자. 이 내용을 서울경찰청에서 이 드루킹을 구속시켰으니까 예. 이 범죄 혐의까지도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어제 기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은 빠져 있어요. 예, 추가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저는 제가 전해드린 뉴스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것 계좌 추적을 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찰이 수사 어제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하고 있다니까 그건 뭐 보도록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그게 영 미흡하면 특검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